안녕하세요, 차평남입니다. 오늘은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본격적인 차평남에 제대로 된 첫 번째 리뷰인데요. 오늘 한번 좀 차주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소감과 찐 후기, 정말 극강의 이제 가성비충이 선택한 산타페는 어떤 차인지,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페 오너 김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서스펜션이나 승차감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몰아본 차가 좀 종류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제가 그 마티즈 처음에 몰아서 첫 차가 마티즈였거든요. 제가 오너로서 몰기 시작한 차는 마티즈 몰다가 그 다음에 K5 2014년식 몰았고, 그 다음에 LF 소나타 2014년식,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번째 차인데요. 제 명의로 된 차는. 사실 SUV는 처음인데, SUV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가 롤링이 심할 것이다, 뭐 세단보다는 조금 그런 정수성이나 주행감 이런 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사실 잘 타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도 SUV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편이고요. 뭐 요철 같은 거 넘을 때도 너무 좋고,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도로나 이런 요철에서 차이가 좀 있나요? 제가 예전에 타던 차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더 오히려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LPG 모델, 그거 14년식을 지금 제가 운행을 아직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세단이고 연식은 조금 됐지만 그래도 세단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행감이나 그런 게 안 좋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낫다? 그럼 고속도로나 이런 데 되게 조금 장거리 주행할 수 있는 여건 조금 한 80km 이상? 100km 정도에서 그때의 승차감, 서스펜션 느낌은 어때요?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차가 1.6 터보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솔직히 힘이 딸린다는 생각도 잘 못 들기도 하고, 제가 이걸로 인천공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 인천대교 위로 가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차 중량이 더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세단 이런 거 몰 때보다 훨씬 더 차가 고속 주행하는 대로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K5나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만 가도 이제 차가 좀 이렇게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운전할 때 좀 무섭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30 이상 가도 크게 뭐 그렇게 그런 불안한 느낌은 잘 안 들고. 차 롤링이나 어떤 그 좌우로 막 뒤틀리는 거, 이렇게 뭐 방지턱 넘고 이럴 때 이게 조금 더,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무슨 기능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리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연비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하이브리드만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도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는데, 뭐 이 드라이빙하고 이 뭐 모션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면서 차가 조금 롤링되거나 뒤뚱거리거나 이럴 때 주행감이나 이런 승차감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더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라도 좀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는 뭔가 조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게 어떤 메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 가산점이 되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근데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게 승차감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소렌토 2011년식을 타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막 방지턱 하나 넘으면 완전히 막 앞뒤로 막 좌우로 출렁출렁거리는데, 사실 얘는 그게 한 10분의, 그러니까 제가 느끼면 한 10분의 1, 2 정도라서 너무 놀란 거죠. 사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제어해주는 측면이 더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신차인 걸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작년 이거를 9월에 출고했는데 벌써 16,000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신차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 하이브리드라서 주행 중에 좀 특별하게 더 느끼는 것도 있나요, 혹시? 저속하고 고속을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차 리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안 건데, 기본적으로 1.6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이게. 그래서 엔진 출력을 조금 높게 세팅해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다 오토로 하니까 이 정도면은 이게 변속이 돼서 RPM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싶은 그런 그 엔진 소리가 날 때도 이거는 변속을 잘 안 하고 계속 고 RPM으로 좀 가져가더라고요. 저속에서. 처음에는 이게 뭐
제가 운전을 잘못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계속 힘있게 밟았는데도 이게 RPM이 한 3,000 넘어가면서 계속 그 고단으로, 그러니까 고 RPM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게 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는 차의 어떤 세팅에 맞게끔 제가 타협해가지고 너무 악셀을 세게 안 밟고 좀 기다려줬다가 가는 편이고, 고속 주행에서는 사실 저는 저속에서만 EB 모드가, 그러니까 그 전기 모터가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80, 100 넘어갈 때도 이게 어느 정도 항속 주행을 하면은 그 EB 모드가 작동을 하면서 전기 모터로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전환되는지를 몰라요, 운전하면서. EB 모드인지 아니면 엔진 모드인지 이런 거를 크게 막 이렇게 막 체감하면서 막 지금은 전기 모드네, 뭐 지금은 뭐 엔진이 이런 거를 잘 체감 못 한다고 할까? 오히려 그거는 이제 저속에서 좀 차 소리가 크게 들릴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좀 체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6단 자동 변속기 맞아요. 하이브리드만 6단 자동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가솔린은 2.5 가솔린은 8단 DCT, 습식 DCT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속기에 대한 건 어떤 것 같아요? 뭐 변속기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토크나 뭐 마력이나 이런 거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215마력인가 뭐 220마력 정도 되는데 그게 합산 마력이에요. 엔진이 200마력이 조금 안 되고 나머지 전기 모터를 해가지고 합산하는 거는 사실 엔진만 넣고 보면 200마력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공차 중량이 한 2톤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몰기 전에는 1.6 터보 갖고 2톤 몰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게 차가 컨셉 자체가 패밀리카잖아요. 그렇게 막 속도감을 낼 이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낸다 하더라도 이 차가 막 힘이 딸려서 못 나간다 이런 느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각 모드가 또 있잖아요.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지금 스포츠 모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그다음에 그 옛날에 스마트 모드였는데 요즘은 그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스마트 모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운전자 그 주행 스타일을 트랙 컴퓨터가 학습해가지고 저속이나 이제 연비 운전할 때는 에코 모드로 하다가 좀 밟거나 이럴 때는 알아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하이브리드 사고 나서 알았는데, 모드를 바꿔놓는데 시동을 걸고 그러니까 시동을 껐다 키면은 계속 에코 모드가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기본이 에코 모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시동을 껐다 키면은 초기화 돼가지고 다시 에코 모드로 돌아오고. 처음에는 마이 드라이브 계속 바꿔서 탔었는데 그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타는 건 에코 모드고, 그리고 사실 하이브리드를 뽑은 이유 자체가 연비 운전을 하려고 뭐 유럽이나 이런 돈을 아끼려고 한마디로 뽑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에코 모드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스마트 모드는 그 자동으로 바꿔주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여기서 보면 드라이브 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바꿔줘야 돼요, 손으로. 이 물리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스마트 모드가 들어가면 어떤 바뀌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는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 두 개가 확 차이가 나는데, 모드가 바뀔 때마다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트립 부분이 디자인이 다 바뀌어요. 이거 설정을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드에 맞게끔 다 바뀌고요. 스포츠 모드는 제가 해보니까 출력이 에코 모드에서 밟으면 잘 나가요, 사실.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그게 조금 더 이제 좀 잘 나가는 느낌인 거고, 막 스포츠 모드로 한다고 갑자기 막 차가 무슨 뭐 카이엔이나 이런 것처럼 확 나가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 스포츠 모드 다른 게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게이지에 그 전기 모터 배터리 잔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충방전되는 게. 근데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이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안 해요. 그 엔진만 쓰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조금 고마력에 대한 뭐 그런 좀 동경심?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게 제 생각에는 200마력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가솔린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붙인 거니까 부족함 없고 연비도 잘 나오고. 그 연비가 지금 보통 주행을 얼마나 나와요? 16,000 탔는데 전체 누적 연비가 17.5가 나오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초기 안 시켰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주유한 다음에 지금 연비가 제가 주유하고 나서 283km 탔는데 18.4 나오고, 지금 이제 그 세차하고 나와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이제 11.5인데 아마 이거 가면 갈수록 연비가 계속 올라갈 거라서 평균적으로 그냥 좀 막 밟고 그래도 한 16, 17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좀 신경 쓴다 이러면 한 19, 2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주행 시 소음감이나 NVH 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양 중에서 이중 접합 차음유리라고 있는데, 이게 산타페가 기본적으로 1열에, 그러니까 깡통 트림에도 1열하고 이 앞에까지는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저는 중간이 프레스테지 트림을 골랐는데 그거는 2열까지 되거든요. 뭐 풍절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웬만큼 고속으로 주행해도 이게 공기 저항 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저 정확한 단위는 모르는데 0.29 칸델란가 뭐 그렇대요. 이게 공기 저항 되게 낮은 편이라 그러더라고, 이런 디자인 치고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과학적으로 공기 저항 계수도 낮고, 실제로 사양도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돼 있고, 기본적으로 가솔린에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숙성도 있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풍절음이나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이제 2014년식 K5 LPG 모델인데, 그건 완전 깡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렌트카 모델로 나온 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한 90 이상만 돼도 옆 사람이랑 대화를 잘 못할 정도로 좀 시끄러웠어요, 많이.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적용된 게 그 운전석 쪽으로 된 건가요? 조수석까지 다 되는 거죠. 조수석. 1열, 2열. 1열, 2열. 그러니까 2열까지 여기 다 되는 거예요. 앞유리까지. 그럼 그것도 하이브리드 뭐 가솔린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가솔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알고 동일하게? 있어요. 네. 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따로 막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가솔린 트림은 제가 제대로 안 보긴 했지만 그거는 다 공통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이 차에 대한 건 패밀리카니까 나만 만족하는 선 좋아서 안 되잖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산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3인 가족이니까 저희 가족만 생각해서는 사실 이거는 좀 과분한 차거든요. 좀 오버스펙이긴 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랑 어디 한 번씩 갈 때 그때 항상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도 운전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저희 차로 운전해야 되고 이러니까 부모님도 항상 고생이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약주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 약주를 또? 예,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어디 가서 가실 때는 장인어른이 하시는데, 네. 이제 거기서 식사하시거나 이러면은 꼭 반주를 하시니까 장모님이 운전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사이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밀리카로 6인승, 그러니까 어른 4명을 태우고도 괜찮은 차, 그러니까 한 5인승, 6인승 정도 되는 차를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사실 산타페를 구입한 건데, 일단 저희 가족들은 뭐, 저희 아내는 당연히 좋아하고요. 아내는 원래부터 SUV를 좋아했어요. 그 원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처가에서 그 운행하던 차가 카렌스였는데, 아내도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SUV니까 개방감이 좋잖아요, 운전하기에. 그래서 아내는 사실 산타페를 디자인도 아내는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좋아하고, 애기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란 게, 그전에는 제가 그 소나타 타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열, 2열까지만 있고 트렁크는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SUV는 트렁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차를 보기 전에 스포티지를 한번 보러 갔었어요, 중고차 매장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승까지는 아니고 한번 차에 그냥 탈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탔는데, 그 뒤에 트렁크 자리가 연결되는 거 보고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거기 넘어가면서 막 저는 트렁크에 탈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런 공간을 되게 또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차를 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차도 커지고, 애를 항상 제 뒷자리에 태우거든요, 카시트를. 그럼 이제 제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키도 크고. 그래서 이 운전석이 남들보다 조금 더 뒤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제 뒷자리에 카시트를 설치하면은 애기가 되게 좀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좀 좁아 보였는데, 이 차는 확실히 그런 게 없죠. 저희가 지금 주행 중인데 뭐 편의 기능, 주행 편의 기능 뭐 이런 건 어때요? 아까도 고속도로 뭐 주행 그런 거 여쭤보셨는데, 저도 지금 그 기능도 켜고 지금 운행 중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불로 핸들 모양이랑 옆에 그다음에 자동차 차선 모양이라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거든요. 현대에서 나온 거. 이게 기본 사양에도 사실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등급을 하나 현대 스마트 센스 사양을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좋은 게 뭐냐면 자동으로 차선 맞춰주고, 앞뒤 차간 간격 인식해서 그거 알아서 조절해주고,
앞차가 정차하면 정차하고 가면 가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2020년에 제 이제 처남이 BMW를 타는데 그거 타면서 한번 써봤거든요. 한 과장 안 붙어 한 제가 100번은 시험한 것 같아요. 그거를 기능을 껐다 켜보면서 이게 진짜 믿을만한가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 기능 자체가 고속이면 고속인 대로 편하고 저속이면 저속인 대로 편한데 고속인 때는 이렇게 항속 주행하니까 브레이크랑 이 엑셀에서 발을 떼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발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저속일 때는 뭐가 또 좋냐, 그 막히는 구간에서 차가 스탑앤고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앞차가 서면 알아서 서고 가면 가니까 막히는 구간에서도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어디 애기랑 어디 이제 여행 갈 일이 이렇게 많고 장거리 운행할 일 많은데 이 기능을 켜고 가면은 주행 피로도가 진짜 한 과장 좀 보태서 한 거의 한 절반 이하?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짜. 키고 있는 옵션들은 뭐죠, 지금? 지금 이게 킨 게 이제 현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킨 건데 이게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속도 87 이렇게 이게 구간 단속 90짜리 구간이거든요. 그럼 제가 속도를 90 이상으로 예를 들어 뭐 100, 120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요 구간에 들어오면 얘가 내비게이션 기반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요 속도를 90으로 세팅을 해서 지가 알아서 가요. 국산차의 저는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엄청 편하고 오토홀드는 저도 이 차 타면서 처음 써봤는데 주차할 때는 끄거든요. 이건 하이브리드라서 그건 없어요. 그 오토 스탑 기능은 없어요. 엔진이 꺼지고 켜지고 그건 없는데 대신에 오토 홀드 기능이 있더라고요. 빨간불일 때 D단으로 놓고 정차를 하면은 여기 오토 홀드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초록색으로.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떼도 되는. 그러면은 가족들이 좀 편하게 좋아하는 편의 기능은 뭐가 있죠? 저희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전동 시트거든요. 네. 2열까지 전동 시트거든요. 6인승이 2열이 독립 시트면서 전동이 다 돼요. 전동 시트인데 애가 좀 크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그걸 조절하더라고요. 졸리면은 지가 알아서 뒤로 젖히고 자요. 일단 전동으로 시트에 된 게 되게 편하다. 첫 번째.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2열에 수동이긴 하지만 차양막이 들어가거든요. 햇빛 가리개 커튼. 그거 되게 편하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센터 콘솔에서 2열 시트를 조작할 수 있어요. 열선을 켜고 끌 수도 있고 이 헤드,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를 조절도 다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정차 중에만, 그러니까 정차를 하고 단수를 P단에 놔야지만 그게 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도 애가 자기가 알아서 등받이 각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거를 애가 못하고 그냥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차 잠깐 세워놓고, 제가 굳이 뒷자리 가서 문 열고 막 안 그래도 여기서 뒷자리에서 이제 애기 앉은 자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등받이 각도를 뒤로 눕혀놓은 그게 되게 애 키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트 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네. 이게 6인승이죠? 네, 맞아요. 그 6인승으로 한 이유도 아까 말했던 패밀리카로서 어떤 선택할 때 좀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산타페가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는데 5인승은 1열에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2열에 3명 타는 거, 그리고 뒤에는 다 트렁크 공간이고요. 7인승은 거기에다가 맨 뒤에 2명이 앉는 공간 이렇게 다 연결된 거. 산타페는 3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2명밖에 못 앉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6인승은 1열 조수석, 운전석, 그 다음에 2열에 독립 시트로 한 명씩 더 앉을 수 있고 3열은 똑같이 그 눕힐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2명 들어가는 이렇게인데, 왜 6인승으로 했냐면 사실 독립 시트가 주는 매력이 되게 컸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도 태운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태우면은 2열에 보통 부모님이 타시거든요. 그리고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아기를 맨 뒤로 앉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2열에 원래 아기 앉는데 거기 앉고 3열에 이제 제 아내가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독립 시트가 가져주는 그 프리미엄의 느낌이 있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팔걸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할 때 2열에 앉은 사람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고민도 안 하고 6인승을 구매했을 당시에 혹시 뭐 딜러나 이런 분들한테 뭐 5인승, 6인승, 7인승 구매 비율이 한 어느 정도인지 들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딜러한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그 이 차 사기 위해서 이 산타페를 유튜브로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6인승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예.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팰리세이드랑 끝나누기라고 생각이 나는데 팰리세이드는 2열인데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풀 체인지 되기 전부터 들어갔었어요. 근데 산타페는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간다. 전동이고 그 다음에 열선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팔걸이도 다 있지만 통풍은 안 들어간다. 그거 좀 아쉽네. 시트에 대한 착장감이나 승차감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뭐 시트 기본적으로 너무 만듦새도 좋고요. 디자인 플러스 옵션 해가지고 시트에 이제 천연 가죽 시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데, 이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게 이제 캘리그래피 트림의 나파 가죽 시트인데, 저는 나파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천연 가죽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 가죽 정도만 해도. 네. 그럼 이게 등급이 나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천연 천연 가죽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인조 가죽. 인조가죽. 네. 이제 깡통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레스티지 옵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옵션을 제가 보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트 색깔하고 내장재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네.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 부자재들 재료들에서 천연 가죽이나 이런 거 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천장에 스웨이드 옵션 재질이 들어가고, 2열 보면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볼스터가 가운데로 접혀요. 양 옆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숙면 같은 거 취할 때도 되게 좋고 괜찮죠. 승차감이 별로다고 하는 리뷰도 잘 봤거든요. 거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요즘 나오는 세단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승차감이. 저는 어쨌든 비교한 게 10년 전 세단이니까.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SUV 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정숙하고 승차감도 괜찮고, 이 차 리뷰한 리뷰어들을 보면은 소렌토, 그러니까 기아차는 약간 좀 세팅이 탄탄하게 돼 있고, 현대차 산타페는 좀 약간 물렁물렁하게 돼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소프트한 걸 더 좋아하거든요. 소위 말해 회장님 차 같은 이런 좀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을 좋아해서, 이런 사실 승차감 정도면 저는 되게 괜찮고. 만약에 이 차를 앞으로 사는 사람 있다고 하면 산타페가 맞는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일까? 제가 사실 이 차를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년에 저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다 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본인이 지금 키가 한 180 넘. 제가 185에 몸무게가 100kg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도 공개되나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같이 체격 건장한 사람도 탈 수 있는 차인데,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열까지 사람이 다 탄다고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여유롭게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1열도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고 2열도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3열도 좀 숨 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탈만하게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족들 6분 다 태우고 뭐 500km 갈 거 아닌 이상, 뭐 근거리 주말에 뭐 저녁 식사하러 가고. 3열에 저희 어머니가 타시고 한번 제 친동생이 평택에 사는데 파주에서 평택까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한 차로 가면 그래도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결코 적은 거리는 아닌데 거기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듀얼 와이드 썬루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썬루프는 필요 없다 주의였는데 3열에 사람이 타게 될 경우, 물론 이게 산타페가 3열 쪽 창도 되게 크기가 크긴 하지만 위에 이제 썬루프가 열리면 개방감이 엄청 좋잖아요. 답답함이 훨씬 덜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YG 썬루프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같이 하고 가니까 3열도 되게 탈만한 거죠, 사실. 제가 이 차를 처음 이제 구매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비교 차종이 팰리세이드랑,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소렌토는 아직 풀체인지 되기 전이니까 소렌토는 3열에 아직 불편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그 다음에 카니발? 카니발도 그게 하이리무진이나 이런 트림들은 비싸긴 한데, 카니발도 저렴한 9인승 같은 경우는 저렴한 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니발 그 두 개를 좀 놓고 비교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3열에서 탈만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는. 패밀리카로 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게 왜냐면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물론 그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되면서 사양들이 산타페랑 많이 비슷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핸들이 이렇게 떼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운행을 하다가 핸들에 손을 대라고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봤던 그 기존 팰리세이드나 기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는데, 이럴 때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 원이 뜨면서 주의 경고등이 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대도 이게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전식 스티어링 휠 감지거든요. 근데 기존의 소렌토나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다 이 회전이 있어야지 얘가 핸들을 잡고 있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직선 주행을 하더라도 내가 핸들을 손에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흔들어줘야 됐어요. 근데 산타페는 그게 이제 한번 싹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런 옵션들 이런 게 다 최신식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차선 그 유지 변경 옵션이거든요. 요 끝에 켜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조건이 맞으면은 이 차가 알아서 이 차선을 바꿔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넣는다고 치면은 우측으로 깜빡이를 넣으면요. 지금 제가 안 잡고 있는데 알아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아서 바뀌어요. 이게 조건들이 타야 돼요. 일단 양옆에 차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점선일 때만. 실선일 때는 작동 안 해요. 이 기능, 이 조건들이 다 맞으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바꿔줘요. 크게 뭐 필요는 없는 기능이긴 한데, 근데 뭐 그래도 없는 거 있는 게 나으니까 그만큼 얘가 계측이나 이런 걸 더 정밀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사실 지금 한 번 더 보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저 깜빡이 켰고.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꺼져 있잖아요. 이게 핸들을 잡았는데 작동 가능한, 이게 실선이라서 그래요 지금. 실선이라서. 예, 실선이라서 얘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예, 이런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법을 지켜라.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런 거 다 세세하게 안 지키는데 어쨌든 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설정값이 돼 있는 애다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동으로 가네. 네. 와, 이거 진짜 편리하다. 이게 별거 아닌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예,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식이나 그 다이얼식 기어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게 왜냐면 잔실수도 많이 일어날 뿐더러 미관상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이게 주행에 관련된 거니까 그게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기어노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전자식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그거 시대 흐름이라고 해서 오케이라고. 근데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은 너무 오류가 많다, 작동하는데. 산타페는 컬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적당히 안전도 챙기면서 편의성도 챙기고, 이게 사실 이게 센터 콘솔에서 빠지게 되면서 여기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네. 밑에가. 이런 어떤 옵션에 대한 것들도 다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되게 좀 편의에 대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이게 기존에도 있어서 뭐 작동을 하지만 이제 더 불편함 없이, 더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고, 3열에도 저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3열에 패밀리카로서는 사실 이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근데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 하이브리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마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 그건 기본 6천이 넘을 것 같거든요. 하이브리드에서 중간 트림 옵션에 필요한 옵션을 다 넣었는데도 세금 포함해서 한 5천, 딱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 오래 탈 거고 유지비나 이런 것도 저렴하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이만한 차가 국산차 중에서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